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새로운 모토로라 시그니처를 가지고 왔고 언박싱과 함께 기기, 사양, 기능 세트 등 모든 것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시작하려면 몇 개의 봉인을 잘라야 합니다. 시그니처라고 해서 다른 기기들처럼 멋진 풀탭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폰이 이름만 봐도 정말 최고급 모델임을 암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말은 저도 시그니처라는 이름에서 그런 인상을 받았지만 뭐 이름을 쓰거나 서명하는 것 말고는요. 아무튼 계속해보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모토로라 2026 FIFA 관련 무언가가 들어있고 그게 여기서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몇 가지 사양도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램이 16기가의 저장 용량이 반 테라바이트입니다. 아무튼 그냥 열어볼게요. 좋아요. 양쪽에 이렇게 두 면이 있네요. 여기에는 몇 가지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심 이젝터 툴도 있네요. 근데 특별해 보이진 않고 그냥 별로인 도구예요. 그리고 향이 나는 멋진 박스가 있습니다.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다음으로는 맥세이프가 내장된 기기용 플라스틱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제품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굳이 읽지 않을게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은 휴대폰입니다. 이걸 미끄러뜨려서 꺼낼 수 있을까요? 아, 꺼낼 수 있네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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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이건 뒷면이 흥미롭네요. 그리고 저 색상은 확실히 독특한 선택이네요. 와, 제 취향은 아니지만 만약 당신이 좋아한다면 그걸로 좋은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냄새 정말 좋아요. 이게 여러분에게는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저는 여기서 완전 그 여자 이름이 뭐였죠? 나 혼자만 레벨업에 나오는 그 여자요. 그냥 냄새가 정말 좋아요. 아, 맞아요. 근데 모토로라의 고급형 폰들은 패키징에 향이 들어가 있어서 그 향이 여기 뒷면 커버 같은 데까지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기기에서 이렇게 상쾌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그 아래에는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타입C to 타입C예요. 그리고 시그니처라고 해도 충전기를 박스에 넣을 만큼 시그니처는 아니었나 봐요. 뭐 이름만 보면은 최고급, 최고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을 받는 거겠죠. 하지만 패키징 면에서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죠. 충전기는 따로 사야 해요. 이 폰이 이미 충분히 비싸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실 가격에 대해 얘기하자면 이게 싼 폰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꽤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 기기는 사실상 좀비 기업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여전히 플래그십 모델을 생산하고 있는데 무려 1000유로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게 한 1200, 1300달러쯤 되죠? 잠깐만요. 이거 빨리 확인해 볼게요. 사실 이 기기를 검색해서 실제로 얼마에 팔리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GSM 아레나의 정보가 좋긴 하지만 가격 정보는 가끔 정확하지 않거든요. 현재 제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곳 현지 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 기기의 가격은 대략 4300 GOT PLN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300 GOT라는 금액을 현재 환율에 맞춰서 미국 달러로 다시 한번 환산해 본다면 이 기기는 대략 1200달러 정도가 되는 셈이네요. 와, 이건 폰치고 정말 비싼 가격이네요. 정말로 S25 울트라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샘? 모토로라? 제 생각엔 여러분이 그 기기와 경쟁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폰의 가격이 사실상 S25 울트라와 비슷하거나
요즘은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S25 울트라는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해도 S25 울트라가 여기 있는 이 기기보다 프로세서가 더 약할 거예요. 여기에는 최신 스냅드래곤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더 빠를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 추가된 속도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두 기기 사이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유일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은 게임에서 프레임이 약간 더 올라갈 때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정말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들이고 서브웨이 서퍼 같은 게임은 저사양 기기에서도 최대 속도로 잘 돌아가니까 그런 건 해당되지 않아요. 어쨌든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디스플레이는 6.8인치 크기의 1264 곱하기 2780 픽셀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LTP어 AMOLED 디스플레이이기도 합니다. 10억가지 색상, 165Hz 주사율, 돌비 비전 인증, HDR10 플러스 인증, 그리고 최대 밝기가 6200니트에 달해요. 와, 대박! 이게 뭐죠? 태양 표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기는 정말 밝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밝기라면 선글라스랑 같이 써야 할지도 몰라요. 밤에 이 밝기에 눈이 노출된다면 벌써부터 안타깝네요. 어쨌든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추가로 설명하자면 인치당 449 픽셀 화면대 본체 비율이 90.8%이고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로 덮여 있어요. 다만 기본적으로 부착된 화면 보호 필름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많은 모토로라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화면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출시되곤 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는 화면이 보시다시피 가장자리가 약간 곡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평면 디스플레이지만 약간 폭포처럼 떨어지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조금 돌려보면 이 부분이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보시면 아주 약간 둥글게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특히 제스처 내비게이션을 선호하신다면 딱딱한 모서리가 없어 사용하기 더 편합니다. 여기 베젤도 살짝 둥글게 되어 있어서 촉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도 실제로 꽤 좋아 보입니다. 뭔가 이 화면만의 특별함이 있어서 제 생각엔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카메라로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뷰파인더가 있어서 저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 디스플레이가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칭찬해 주고 싶네요. 이제 뒷면을 보면 우리가 가진 건 이 똥색입니다. 말했듯이 이건 하나의 선택이죠. 이건 그냥 딱설사 색깔 같아요. 그리고 트리플 카메라 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적 얇은 기기에 페리스코프 렌즈도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여기 있는 3개의 렌즈는 전부 다 동일하게 고해상도 5000만 화소입니다. 1.6 조리개, 23mm 광각 렌즈, 71mm 페리스코프 망원, 그리고 2.0 조리개의 12mm 초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로 8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돌비 비전스 4K 60프레임은 모든 렌즈에서 지원됩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4K 120프레임 촬영도 가능한데 이 기능에는 널비 비전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080p는 최대 240프레임까지 지원하는데 이건 슬로우 모션 촬영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이게 바로 제가 기기를 세팅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디오 모드로 들어가서 프레임 레이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K는 예상대로 최대 60프레임까지 지원하고 8K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이없게 설계된 것 같아요. 8K를 선택하려고 하면요, 자동으로 30프레임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8K를 선택한 상태에서 60프레임을 선택하려고 하면요, 마치 8K 60프레임이 지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8K 60프레임이 없어서 자동으로 다시 4K로 전환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좀 이상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네요. 굉장히 가까워 보이네요. 제가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게 엄청 가까이서 찍힌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지금 1배율로 보고 있어요. 알겠어요? 확실히 여기서는 손떨림 보정 기능이
아주 선명하고 효과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네요. 이걸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움직일 때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서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예상했던 수준이에요. 이상하게도 그냥 폰을 움직이면서 녹화하지 않고 화면만 볼 때는 굉장히 인공지능스럽게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녹화를 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그건 다행이에요. 이제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지금은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프레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굉장히 끊겨 보이네요. 하지만 이건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기록해 봅시다. 지금 무슨 일이야? 여기서 자동으로 렌즈가 바뀌고 있는 건가요? 이게 뭐야? 이거 정말 이상하게 보이네요. 화면 전체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아마도 그냥 한 렌즈에서 다른 렌즈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빨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은 제가 그중 하나를 가리고 있어요. 플래시 바로 위에 있는 이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렌즈가 바뀌는 게 보이죠? 제가 가리고 있던 그 렌즈로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쪽으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매크로 모드로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울트라 와이드 렌즈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럼 매크로 사진을 한번 찍어 봅시다. 아니면 울트라 와이드로요. 거기서 벗어나세요. 전환, 이게 일반 렌즈예요. 아니에요. 사진은 그만 찍고요. 사진 기준으로요. 이 사진들은요, 뷰파인더는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건 정말 심하게 과포화됐어요. 밝기를 좀 올려서 더 잘 보이게 해볼게요. 정말 심하게 과포화됐네요. 노이즈도 엄청 많아요. 인위적으로 샤프닝이 들어가서 진짜 끔찍하게 보여요. 그리고 혹시 다른 폰을 하나 더 꺼내볼까요? 이건 제 폰인데 카메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게 S25라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모델이거든요. 이건 부정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폰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뷰파인더로 이미 볼 수 있네요. 이게 실제 사진이나 실제 사물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밝기를 조금 더 높여볼게요. 제 쪽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제품의 원래 색상에 훨씬 더 가깝네요. 이건 약간 먼지가 낀 느낌이 있어서 좀 더 넓은 광택이 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그걸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 있는 작은 자갈들이 실제로 제 눈에 보이는 것과 훨씬 더 비슷하게 보이는데, 반면에 여기 있는 것들은 아예 비슷하지도 않아요. 이제 이 자갈들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빠르게 촬영해 볼게요. 자, 됐어요. 좀 더 나아졌네요. 이제 보이시죠? 이건 정말 끔찍하게 보이네요. 이건 실제로 제가 보는 것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폰은 전반적으로 카메라가 좀 별로예요. 특히 삼성 용도로는요. 그래서 사진이 약간 부드럽게 나와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죠? 이건 그냥 AI가 바로 생성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인데 이상하게 초록빛이 돌고 있어요. 마치 그냥 붙여넣기 했거나 아니면 뭔가 문질러 놓은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요. 정말 끔찍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 사진이 엄청나게 과포화되어 보인다는 점에서 이건 정말 미쳤어요. 여기 있는 김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한 가지 더 해볼게요.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색상 설정으로 갈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네.
스크린 타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디스플레이 주사율. 아니야. 찾았다. 색상. 그래서 생생함에서 자연스러움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색감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보고 싶어요. 네, 여전히 예전만큼 끔찍하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사진 측면에서는 이건 정말 끔찍해요. 영상은 그나마 꽤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렌즈들도 혹시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 줌은 원래 보여야 되는 모습에 좀 더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배경에서 AI가 말도 안 되게 많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1배율 광각 렌즈인 1X와 2배 줌 렌즈 사이에는 상당히 확실하고 분명하게 느껴지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 여기 다시 1X의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다시 밝기를 올려야겠네요. 이제 이렇게 보이네요. 저한테는 디테일이 보여요. 이거는 그냥 카메라 설정 방식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미지를 너무 밝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어쨌든 여기에는 뭔가 뭐라고 해야 할지 디테일이 어느 정도 있긴 해요. 적어도 저는 카메라로 볼 때 그 형태는 보이거든요. 노출 때문에 제가 녹화하고 있는 화면에서는 여기가 꽤 어둡게 보여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제가 실제로 보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더 주목했으면 하는 건 색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한 배 색감은 정말 형편없어요. 2배 줌은 엄청 밝아요. 하지만 이게 훨씬 더 낫네요. 이건 정말 개선된 거예요. 한 배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죠. 그래서 뭔가 현실적으로 보이길 원한다면 기본값으로 2배 줌을 써야 할 거예요. 사진이 실제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요. 이게 훨씬 더 비슷해요. 심지어 이런 것도요. 이 자갈들도 꽤 괜찮아 보여요. 이게 매크로 수준이라는 건 확실히 알아요. 딱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가까이까지 줌인해도 꽤 많은 디테일이 살아있고 모든 색상도 잘 유지돼요. 그리고 현실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이 사진이 약간 과다 노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보다 조금 더 밝게 나왔어요. 여기서 흰색 밝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노출이 조금 과한 거죠? 그래도 영상은 괜찮아 보입니다. 2배 줌도 괜찮아 보여요. 울트라 와이드는 매크로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요.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게 제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괜찮은 정도와 정말 별로인 한 배 카메라 그 사이쯤이에요. 그래서 선명하긴 한데 인위적으로 선명하게 보정된 게 아주 눈에 띄어요. 이게 실제 식물이나 여기 있는 플라스틱 식물의 모습에 더 가깝긴 해요. 제가 직접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자갈이 조금 너무 채도가 높아 보여요.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확실히 한 배 줌보다는 훨씬 낫네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는 좀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평범하게 폰 꺼내서 카메라 켜고 아무 설정 없이 찍으려고 한다면 여기서는 사진이 정말 형편없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카메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뭐랄까 일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진에 관해서는 제가 완전 초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폰 꺼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잘 나올지 아닐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건 가끔 사진을 찍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사용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저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말 끔찍해요. $1,000 아니 유로로는 더 비싸니까 $1,200나 주고 이걸 산다고요. 이 카메라는 정말 형편없어요. 물론 업데이트로 카메라가 개선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폰을 언젠가 쓸만해질 거라는 기대만으로 $1,200나 쓰고 싶진 않아요. 이 제품은 그냥 고려조차 하지 마세요. 만약 회사들이
시그니처라는 이름을 붙인 폰을 내놓으면서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시그니처겠어요? 네, 이게 첫 번째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부 사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기기는 사실 꽤 슬림한 편이에요.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제 생각엔. 아마 일반 스마트폰과 삼성이나 애플 같은 제조사에서 내놓는 엣지폰이나 초슬림폰 사이 어딘가쯤 되는 두께인 것 같아요. S25와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두께예요. 영상에서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곡선이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네모난 형태라서 그래요. 그냥 벽돌 같죠. 이건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보면 이게 더 두꺼워 보이지만 사실 이 둥근 모서리와 유리까지 더하면 두께가 거의 비슷해져요. 어쩌면 거의 믿기 힘들 정도로 더 얇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게 더 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체감상 느낌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울트라 슬림 엣지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S25도 꽤 얇은 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 형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는 5200mAh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작은 배터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S25 율러타에 들어간 배터리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배터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일반적으로 넣는 것처럼 이 폰도 그냥 전통적인 크기나 그와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적어도 GSM 아레나에 따르면 이 시그니처 폰에는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점인데 이 정도 크기의 폰의 5200mAh는 실리콘 카본 배터리 기준으로는 좀 낮은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최소한 6000mAh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아마도 두께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 폰은 90W로 꽤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점이죠. 그리고 무선 충전도 50W로 할 수 있어요. 이 둘 다 삼성의 유선 충전보다 훨씬 빠릅니다. 삼성의 경우 최고로 빨리 충전해도 40W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폰의 무선 충전 속도, 그러니까 무선으로 충전해도 삼성의 유선 최고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그리고 저처럼 S25 같은 걸 쓰고 있다면 이건 유선으로 겨우 25W로 충전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아도 2배 속도로 충전되는 거죠. 충전 속도 면에서는 여기서 꽤 잘하고 있는 셈이에요. 1000유로라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폰을 구동하는 프로세서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최신 스냅드래곤 8Gen5이고 스냅드래곤의 플래그십 제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강력하죠. 요즘 다른 폰들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해서 사실 필요 이상이에요. 이런 프로세서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버스펙이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빠른 프로세서가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사실 이 시점에서는 새 폰을 살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거의 모든 스마트폰이 서로 거의 똑같고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카메라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안드로이드의 약간의 변화 정도가 다르고 결국 이런 프로세서나 아주 작은 개선점들만이 새 폰을 사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죠. 하지만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이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저는 더 이상 플래그십 폰을 살 생각이 없어요. 첫째로 $1200나 되는 돈을 사진 품질이 별로 인폰에 쓰고 싶지 않거든요. 사진 품질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별로라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프로세서도 사실 더 낮은 사양이어도 괜찮아요. 저렴한 모델을 써도 일상적으로 웹서핑이나 유튜브 시청 같은 용도에는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거든요. 저는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스냅드래곤 같은 고성능 칩셋이 필요하지 않아요. 굳이 그런 칩셋이 들어가 있다면 가성비가 좋을 때만 선택할 것 같아요. 그냥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기기는 프로세서 때문에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야기할 다른 스마트폰들도 있기 때문이죠. 내부 사양을 계속 살펴보면 램은 16GB 또는 12GB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저장 용량은 256GB부터
최대 1TB까지 모두 UFS 4.1 타입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램 16기가의 저장 용량이 아마도 0.5TB였던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박스를 확인해 봐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최고 사양에 가까운 모델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사양은 1TB 버전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트레이를 빠르게 살펴보면 이미 말씀드릴 수 있는데 듀얼심 지원이지만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은 없어요. 젠장 떨어뜨렸네. 멀리 떨어지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듀얼 심인 것처럼 보이죠? 잠깐만요. 죄송해요. 듀얼 심이 아니라 듀얼. 짜증나네요. 이건 싱글 심 트레이입니다. 카메라가 초점을 맞춘다면요. 자, 빨리요. 됐다. 아래쪽을 보면 심카드에 X 표시가 있는 작은 아이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카드가 실제로 들어가는지 한번 시도해 볼까요?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심카드를 넣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공간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 선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기기들은 eSI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심카드 지원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즉 하나는 물리심, 하나는 eSIM을 사용하면 문제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등급이나 내구성 같은 부분인데 이 제품은 IP68, IP69 등급을 가지고 있고 먼지 완전 차단과 방수, 고압수 분사에도 견디며 1.2m 깊이에서 30분간 잠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대단히 좋은 거죠. 알루미늄 프레임과 코닝 고릴라 글래스가 사용됐고 이 부분은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유리는 아니에요. 이건 이상한 패브릭으로 덮인 플라스틱일 수도 있겠네요. 패브릭은 아니에요. 이 고무 같은 표면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정확히 이게 뭔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가죽이나 에코 가죽도 아니고 패브릭도 아니에요. 고무 같은 느낌이 나서 아마 플라스틱의 고무 재질로 코팅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직설적으로 말해 좀 이상한 색깔 말고도 다른 버전이 있어요. 검은색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도 휴대폰의 외관을 생각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네, 사실 더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바로 이 박스에 관한 거예요. 다시 꺼내볼게요. 여기 아래쪽에 거의 보이지도 않게 검정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적혀 있어요. 여기 있네요. Sound by Bose, Sound by Bose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걸 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사운드 바이 보스. 최근에 이런 걸 한 또 다른 회사는 샤오미인데 실제로 소리가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빠르게 네트워크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 계정을 사용하세요. 잠깐만요. 사실 유튜브에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 햅틱 피드백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짜증나는 것들 좀 꺼버릴게요. 다시 한번
네, 여기서 사운드 바이 보스는 아무 의미도 없네요. 그냥 일반 스마트폰 소리랑 똑같아요. 아마도 특정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광고가 나올 때는 소리가 좀 더 강하게 약간 베이스가 강조된 느낌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런 사운드 브랜드가 없는 폰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S가 아니라 삼성 폴드, 아마 제가 가졌던 게 폴드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폰은 폴더블이라 얇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정말 꽤 괜찮았어요. 놀라울 정도로 좋았죠. 이 제품은 그거보다 약간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비록 버스 사운드가 들어갔다고 해도 솔직히 아무 브랜드가 없어도 저는 차이를 못 느꼈을 것 같아요. 볼륨이 75% 정도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소리가 왜곡되기 시작해요. 이것도 또 하나의 단점이죠. 하지만 저는 이걸 50 이상으로 올려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제품도요. 버스 사운드가 들어갔다고 해도 굳이 폰으로 음악을 틀고 싶진 않아요. 그건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버즈 포터블 무선 스피커를 쓰는 게 버즈 사운드가 들어간 폰을 쓰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으로 넘어가자면 바로 비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기는 경쟁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 제품을 완전히 무자비하게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경쟁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내동댕이 쳐진 다음에는 이 제품 위에 완전히 짓밟고 갈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정말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게 바로 샤오미의 F8 울트라입니다. 이 폰은 6.9인치 크기를 자랑하죠. 좋네요. 그리고 최신 스냅드래곤 칩셋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6500mAh의 더 큰 배터리를 탑재했고 100W의 고속 충전과 50W 무선 충전도 지원합니다. 또한 5000만 화소의 트리플 센서, 광각, 잔망경, 초광각도 갖추고 있습니다. 1080p 4K 60프레임 촬영도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돌비 비전을 지원하지만 영상 녹화 시에는 돌비 비전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게 신경 쓰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녹화용 HDR 같은 기능이지만 HDR 녹화는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가격입니다. 이 기기가 1200유로라면 사실상 거의 같은 성능, 경우에 따라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는 폰이 있는데요. 더 큰 배터리에 더 빠른 충전까지 지원하면서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샤오미의 포코 F8 울트라는 600유로입니다. 이제 잠깐만요. 제가 생각하기에 포코 F8 울트라가 실제로는 더 저렴할 수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공식 샤오미 웹사이트에서 가격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샤오미에서 제공하는 공식 할인도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제품도 있습니다. 뭐 그럴 만도 하죠. 왜냐면 이게 최상위 모델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은 대략 만약 이 기기가 1200달러라면 포코는 약 830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는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유로로 따지면 우리는 1000유로에 비해 712유로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300유로 정도의 차이가 나고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약 400달러 이상의 상당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00달러나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상 포코와 거의 성능이 비슷한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측면에서는 훨씬 더 비싸게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 때문에 이 폰을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폰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더 저렴하게 가질 수 있는데 그 가격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용성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얇은 폰보다는 더 오래가는 대용량 배터리를 선호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니 만약 반대라면 그건 좋은 거고
그런 분들은 이 제품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 가격이면 더 나은 성능을 가진 다른 기기들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사진을 원한다면 S25 유라투라 같은 제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80 얼타를 잠깐 써본 경험으로 볼 때 이 제품보다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폰 모두 스펙상으로는 같은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지만 요즘은 화소 수만으로 카메라의 성능을 평가하기엔 부족하죠. 요즘 카메라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사진들은 인위적으로 보이거나 거의 AI가 생성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제품이 바로 그런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아마 S25 ULTRA나 포코 F8 ULTRA 같은 제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두 폰 모두 훌륭한 선택이 될 거예요. 성능이나 배터리, 충전 속도 면에서는 삼성 제품이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사진 촬영 능력은 이 제품이나 포코보다 더 나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포코는 배터리 성능이 더 좋고 전반적으로 사양도 꽤 훌륭하며 디스플레이나 기타 모든 면에서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포코 F8 울트라에는 보스 사운드가 탑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선호하신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버스 스티커가 붙은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그 제품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F8 울트라는 실제로 폰 뒷면에 스피커가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릴 수 있지만 음질 면에서는 역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운드 바이 보세가 이 기기들의 핵심 매력 포인트는 아니에요. 솔직히 제 기준에서 들어봤을 때는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일 뿐이고 실제로 쓸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S25 같은 제품도 보스 사운드와 거의 비슷하게 들릴 거고 포코는 뒷면 어딘가에 바로 위치한 개선된 스피커 덕분에 훨씬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리가 다 된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